안녕하십니까, 장서왕자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번에 주제는 미국 달러, 지금 환율이 매우 높은데 이 달러 높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수입해오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탑 캐시백인데, 예전에 제가 소싱철 찾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 사이트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사이트를 경유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일정 포인트 2%에서 많은 데는 한 15%까지도 줄 때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캐시백, 그 정도 구매한 금액의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캐시백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15%까지 해주는 제품들은 잘 없어요. 그 이제는 다들 광고하는 것처럼 그 개중에 몇몇 아이템을 그렇게 캐시백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뜨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를 한 2020년도부터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탑 캐시백을 사용하더라도 결제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상품만 돼요. 아마존 상품. 그게 뭐냐면, 아마존을 이렇게 쳐보면 아마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마존 8% 이상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존 정기 구독하면 10% 캐시백 해준다고. 근데 내가 잘 못해서 그런지 이건 또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또 이렇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 상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일반 상품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마존 디바이스 8% 해준다, 아마존 홈 시큐리티 앤 스마트 홈 디바이스 7%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들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프라임 가입할 때 15달러 캐시백 해준다. 이것도 제가 처음 가입할 때 이걸 안 해봐가지고, 새로 가입하면 15달러 캐시백 해줄라나? 취소하고. 하여튼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상품들 소싱해 보면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보고 뭐 그렇다고 하긴 그렇지만 한번 해보실 분들은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해드리기로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다 한들 아까 15%라고 떴지만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주는 게 아니다. 일부 카테고리만 이렇게 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품을 리스팅한 곳, 그리고 제가 리스팅할 곳을 찾다 보니 주로 많이 했던 곳이 이제 월마트가 제가 제일 많이 이쪽에서 결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월마트에서 리스팅을 좀 했고, 실제로 그 판매할 때 배대지에서 구매를 대신해주는 구매 의뢰권도 있지만, 제가 직접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결제를 해서 직접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7%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7% 주지는 않아요. 또 들어가 보면. 아니지, 주긴 주겠지. 근데 내가 사는 상품들은 잘 안 줘. 그러니까 책이나 매거진들은 7%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2%야. 2%가 어디냐? 이것도 차곡차곡 쌓는 게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이랑 아이허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허브 4% 해준다 라고 봅시다. 보면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온라인 퍼처스 4% 진짜로 줘요. 근데 이건 조건이 많죠. 제가 경험해본 결과 아이허브도 살 때 그 할인 코드 5% 해주는 거, 그거를 사용하면 이 4% 적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 상품들 있잖아요. 이 상품은 뭐 할인 코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상품들을 살 때 탑캐시백을 경유해서 사면 4% 적립이 됩니다. 이거 외에 여기 보면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저는 안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를 공략해서 실제로 자기가 찾아봐가지고 주로 파는 상품들 리스팅해서 올리고, 아마존이나 이런 싼 상품들, 아니면 이 공홈에서 할인받아, 공홈 오레이 같은 경우 화장품 공홈에서 할인하는 거 플러스 탑 캐시백 합한 금액이랑 아마존에서 파는 금액이랑 비교를 해서 더 싼 걸로 소싱을 한다. 오유, 뭐야 이거. 온라인 펼쳐서 15% 할인을 하네요. 요거도 한번 해보세요. 난 안 했는데. 예, 화장품을 제가 많이 리스팅을 안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 걸 괜히 여기 오픈하나? 아마 근데 들어가 보면 여기서 15% 이렇게 할인받은 금액이
아마존 금액보다 비싸거나 뭐 다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게 미국 내에서 결제가 안 되는 이런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한테는 결제가 안 되게끔 막아놓은 사이트들 많거든요. 제가 그 우리 뉴트루지나 거기도 이 탑 캐시백을 통해서 좀 했었는데 몇 개 안 팔았는데 또 막아버리더라고. 사이트에서 그런 리셀러라고 주소지상 배대지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로 체크를 하는 건지 리셀러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막더라고. 이렇게 그 뭐 취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기가 뚫을 수 있다면 엄청난 혜택을 보겠죠. 이런 캐시백도 쌓이고 그리고 더 싸게 살 수 있고 공홈에서 자체 할인하는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다른 사이트보다 더 싸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판매하는 게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를 찾았냐. 제가 5월 1일자에 $590를 찾았습니다. $590를 페이팔로 돈을 보내서 여기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다시 페이팔에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팔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 한다든지 뭐 배송 대행지의 금액을 넣어준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고 나서 이번 달에 21불 정도가 지금 쌓여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하면서 쇼핑몰 하면서 어디 사이트들이 좀 괜찮다 적용할 만하다라는 사이트들이 저 나름의 기준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조건이 많아. 아까 월마트처럼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구매가 되긴 되는데 어떤 카드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 다 까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 팁을 얻으셨으면 한번 직접 공부하시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팁 있으면 역으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지금 환율이 많이 높은데 뭐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캐시백 받고 환율 높을 때 돈을 찾아서 이용하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탑 캐시백 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요즘 비수기죠. 5월, 6월, 7월, 8월까지도 비수기라고들 하더라고요. 더울 때 여행들 많이 가시고 뭐 이렇게 저는 식품 쪽이 물건이 많아서 뭐 이쪽에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수기. 다행히 저는 1월 달부터 계속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식약처 문제도 있고 그 직원들 직원들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 정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컸던 게 2월 말부터 제가 본업으로 복귀를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어. 쉬는 시간도 없고 운동도 아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이 없어서 이 구매 대행 업무가 많이 소홀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위탁하는 업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소홀해졌고 대신 이제 이 직원 한 분이 이제 좀 이 주문 수집이나 이런 오더하는 것들 쇼핑몰 외국 사이트에서 제품 주문하고 매대지 등록하고 고객 CS 하는 것들까지에 대한 가장 큰 일들이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 인계를 받고 잘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회사도 복귀하고 뭐 아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자리 잡은 것도 있겠지만 참 이거 구매대행 저처럼 중간 사이즈 셀러들의 깨는 문제인데 제품이 꾸준하게 나가지 않는 게 제일 문제. 저만 해도 재작년에 팔던 제품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품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진짜 몇 개 되지도 않아. 제가 다음 영상 때 자기들이 이때까지 판매한 상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한 2, 3년 했는데도 그렇게 찾는 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현재까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어떤 상품들을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거에 팔았던 상품들이 꾸준하게 안 팔려주니까
항상 새로 올리는 상품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응하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계속 올려야 되는, 올리면 팔린다는 거에 대한 정보는 이제 경험으로 쌓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리는 일을 계속 지속해줄 그런 사람이 있든지 제가 시간을 투자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과거에 팔았던 상품들이 안 팔리는 것들을 해결만 하면, 그죠? 그러면 지금의 1.5배에서 2배는 더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요게 제일 문제인데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팔렸던 상품들을 다시 가서 금액 정보를 수정한다든지 변경된 사진을 다시 뭐 업로드해서 정정을 한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이거 올리다 또 팔리지도 않거든. 왜냐하면 새로 유입된 셀러들이 제가 흔하게 리스팅하는 아마존,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들을 그대로 리스팅해서 또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떼 올렸던 그런 경쟁력이랑 지금 현재 경쟁력이랑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올리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고 있는 거는 CS, 이제 고객 하나 팔 때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뭐 관리해 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새로 올린 상품들 중에서 반응이 있는 국적, 나라, 그리고 그쪽 나라의 카테고리, 그쪽 브랜드를 좀 더 집중해서 올린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자, 요즘에 사람들 하도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 쪽이나 이런 상품을 올리고 있으면, 올리다 보면 유럽도 많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세 개 나라인데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좀 어쨌든 올리다 보면 반응이 와요. 뭐 영국의 어떤 사이트에 어떤 브랜드가 좀 팔린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름의 대량 몇백 개 정도 최소는 올려줘야 그 반응을 가늠할 수 있겠죠. 그 반응을 봐서 그 브랜드에 대한 상품들을 다 올리고 나서 반응을 지켜보고 더 올릴 건지 아니면 여긴 접자, 딴 데로 가자, 이런 식으로 볼 건지에 대한 반복적인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결과 저는 이제 1, 2, 3, 4월은 계속 바닥 치다가, 바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먹고 살 만큼만 팔리다가 4월달, 3월달은 이제 직원들 퇴직금 주고 이제 나라 지원금 끝나서 제 완전 순수한 제 돈으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이번 5월달은 4월달 대비 한 30% 정도 더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 그 고객의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CS, 그리고 금액이 안 맞든지 아니면 납기가 안 맞아서 취소를 하려는 고객을 꼬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억지로 매출을 만든 것 플러스 새로운 국적 나라에서 아까 말한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상품이 팔리더라, 그럼 거기에 더 집중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향을 계속 이어나가는 작업을 한 2달간 했었거든요. 그 결과 이번 달은 좀 괜찮아요. 특히 특별하게 많이 팔린 상품도 없어요. 그냥 골고루 국적도 예전에는 미국이 한 90%였는데 지금 미국 한 50% 정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이 한 20-30%, 그 외의 나라들이 또 한 20%, 20-30%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아무래도 아직 미국에 주문이 많긴 한데 좀 이 퍼센테이지가 미국에서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도 연말에 도매 상품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획 상품들을 제가 컨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을 제가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이 일이니까, 그거까지 가게 되면 새로 유입되는 경쟁자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죠.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과거 팔렸던 상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올릴 상품들에 대한 테스트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원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도매 상품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남한은 알겠지? 하여튼 뭐 그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루트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뚫린다면 자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수기라고 하지만 나는 팔리고 있다. 다들 잘 안 팔린다고 하지만 나는 팔리고 있다. 이러면 엄청 많이 파는지 알겠네.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아요. 팔리진 않아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30%더 팔았다. 다음 달도 뭐 이 정도는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품을 올리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제가 파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화 만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주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명의로도 사업자를 같이 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제 사업자도 더 늘릴 거고 그런 친구들 사업자로 쇼핑몰 똑같이 오픈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얼마까지 벌리냐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월에 100 이상은 순수익 100 이상은 무조건 벌리지 않을까. 예, 뭐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 아마존, 월마트 뭐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리스팅을 하더라도 한 100만 원은 순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내보니까 이 제품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 올렸을 때 저처럼 식약청에 끌려가고 예? 뭐 이런 사이트에서 정지 먹고 이런 것만 안 당하게끔 잘 걸러서 제품을 올려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잘 된다면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예. 그런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한 번씩 말씀도 드릴 거고 연말까지는 꼭 완성시켜서 테스트까지 거치고 나면 모르겠어. 그때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저처럼 하면 몇 천만 원 법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100만 원은 벌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부업으로 저는 뭐 지금 직장도 다니고 하는 투잡러기 때문에 투잡을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규모는 확실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3년을 하면서도 시스템이 정립이 잘 안 됐어. 실장님도 항상 나보고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왜?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런 사건들을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탑 캐시백 잘 이용해 보시고 이거 외에도 다른 캐시백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더 좋은 캐시백 사이트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이 탑 캐시백에서 캐시백 해주는 퍼센티지도 괜찮았고 이미 돈이 좀 쌓였었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가고 계속 사용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과거 상품들 그리고 앞으로 팔 상품들 리스팅할 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상품을 리스팅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올릴 건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를 다시 바꿔서 할 건지 아니면 유사 카테고리 유사 브랜드를 찾아서 더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기라고 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 다음 달도 30% 이상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팔았던 상품들을 정리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것도 제가 그 에버노트에서 공유하는 것처럼 파일 한번 만들어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